그레이스 켈리는 50년대를 대표하는 젊은 여배우 중 한 명이었지만 할리우드를 떠나 왕족의 삶을 살기 전까지 스크린에서 쌓은 경험은 고작 몇 년뿐이었다. 그렇다면 이 사랑스러운 할리우드 스타는 어떻게 필라델피아의 부유한 가정에서 스크린으로, 그리고 말 그대로 공주의 삶을 살게 되었을까? 그레이스 켈리는 수많은 소녀들의 판타지를 실현한 인물이다. 할리우드의 스타로 빛나던 그녀는 모나코의 레니에 왕자와 결혼하며 진짜 공주가 되었다. 겉으로는 동화 같아 보였던 삶 속에는 희생과 고통이 숨어 있었다. 그녀의 여정은 화려함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를 보여준다. 그레이스의 어린 시절은 부유했지만 외로웠다. 활기찬 형제자매와 달리 병약하고 수줍은 그녀는 늘 조용한 관찰자였다. 상상력 속에서만큼은 자신이 주인공 공주였고, 이는 훗날 현실과 환상이 겹쳐지는 삶을 예고했다. 그녀는 사치 속에서 자랐지만 부모의 기대와 억압은 무거웠다. 신앙심 깊은 집안의 교육을 받았으나 그레이스는 반항심이 강했다. 그녀는 육상보다 연기에 끌렸고 반항적인 연인들에게 마음을 주었다. 연기를 천박하게 본 아버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 전형적인 미국 미인인 그녀는 고등학교 졸업 후 뉴욕의 미국 연극 예술 아카데미에 진학하기 전까지 다소 특권적인 환경에서 자랐다. 그들의 아버지 존 디 켈리 시니어는 올림픽 스컬링 종목에서 금메달을 땄다. 어린 시절 내내 춤과 연기를 하며 공연 예술의 미래를 꿈꿨던 젊은 시절의 그녀는 지금 우리가 기억하는 절세미인과 달랐다. 안경과 스웨터 속의 평범한 소녀였다. 그러나 뉴욕으로 떠나 드라마 스쿨에서 연기와 발성을 갈고 닦으며 철저히 자신을 바꾸었다. 부드럽고 우아한 억양, 세련된 이미지로 대중 앞에 섰을 때 모두가 놀랐다. 친구들조차 믿지 못할 변신이었다. 20대 초반, 그레이스는 모델에서 배우로 발돋움했다. 맨해튼의 여성 전용 호텔에 살았지만 그녀는 여전히 규범을 깨며 자유분방한 면모를 드러냈다. 연극 선생 돈 리처드슨과의 연애는 부모의 반대에 부딪혔다. 이후로도 부모는 그녀의 연인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개인적 좌절과 달리 배우로서의 길은 빠르게 열렸다. 1951년 서부극 하이눈에서 게리 쿠퍼와 호흡을 맞추며 영화계에 첫발을 내디뎠다. 그러나 이때부터 그녀의 사생활은 스캔들에 휘말렸다. 나이 많은 기혼 남성에게 끌리는 경향은 아버지의 강한 성격에 영향받은 듯했다. 게리 쿠퍼와의 관계는 그녀의 복잡한 연애 패턴의 시작이었다. 모간부에서는 클라크 게이블과 연문이 돌았다. 촬영장까지 달려온 어머니도 막지 못할 만큼 불타올랐다. 그러나 게이블은 진심이 아니었고 그녀 혼자 상처를 입었다. 이후에도 그레이스는 할리우드의 많은 남성과 스캔들에 휩싸였다. 레이 밀랜드와의 분류는 아내에게 발각되며 세간의 화제가 되었다. 가십 칼럼니스트 헤다 호퍼는 그녀를 색정광이라 공격했고 명성은 위기에 몰렸다. 하지만 그레이스는 주저앉지 않았다. 오히려 히치콕을 만나면서 배우로서 큰 전환점을 맞는다. 그는 그녀를 눈 덮인 화산이라 표현하며 차분한 외면 속에 숨은 뜨거운 에너지를 알아봤다. 바이어 램을 위한 살인, 도둑 잡기, 이창 등 연달아 성공작을 남기며 단순한 미녀가 아닌 진짜 배우임을 입증했다. 그녀는 점차 공주 같은 이미지로 굳어졌다. 1955년 칸 영화제에서 레니의 왕자를 만난 뒤 단 1년 만에 결혼하며 모나코의 왕비가 되었다. 화려한 할리우드 스타에서 현실의 공주가 된 것이다. 그러나 결혼은 그녀의 연기 인생의 끝을 의미했다. 영화사와 팬들은 충격을 받았고 그녀 스스로도 연기에 대한 갈망을 버리기 힘들었다. 모나코에서의 삶은 동화 같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왕실의 의무, 무거운 책임, 끝없는 소문은 그녀를 괴롭혔다. 그러나 그레이스는 품위를 잃지 않고 왕비의 역할을 수행했다. 여전히 전 세계의 여성들에게는 꿈과 희망의 아이콘으로 남았다. 그녀의 이야기는 화려한 성공, 스캔들, 사랑, 희생이 뒤섞인 복잡한 드라마다. 동화 속 공주가 아닌 욕망과 현실 사이에서 흔들린 인간 그레이스 켈리. 그레이스 켈리는 단순히 배우나 왕비로서만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20세기 패션의 아이콘으로도 불린다. 1950년대 패션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언급되는 이름이 바로 그녀다.
당시에도 오드리 헵번과 마릴린 먼로가 패션 아이콘으로 활약했지만 헵번은 1960년대 스타일로 더 강하게 각인되었고 먼로는 관능적인 드레스 패션으로 기억된다. 반면 그레이스 켈리는 일상에서도 참고할 수 있을 만큼 고전적이고 세련된 스타일을 보여주었다. 클래식한 슬랙스부터 여성스러운 원피스까지 소화하며 범용성이 높았다. 영화 의상에서도 그녀의 패션 센스는 빛났다. 이 창에서 그녀가 입었던 의상은 고급스럽고 단정한 이미지로 지금까지도 회자된다. 단정한 헤어스타일, 장갑과 액세서리까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며 그레이스 켈리 스타일을 상징했다. 이 의상들은 오드리 헵번과 엘리자베스 테일러의 의상도 맡았던 전설적인 디자이너 에디스 헤드의 작품이었다. 또한 스카프도 빼놓을 수 없는 그녀의 시그니처 아이템이다. 나는 결백하다에서 스카프를 휘날리며 자동차를 모는 장면은 너무나 우아해 훗날 영화 브리짓 존스의 일기에서 패러디되기도 했다. 상류사회에서는 풍성한 퍼프 소매와 드레스, 볼륨감 있는 치마로 19세기 로맨틱한 스타일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 이 화려한 의상들은 그녀의 웨딩드레스를 디자인했던 헬렌 로즈의 작품이다. 특히 그녀의 웨딩드레스는 지금까지도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웨딩드레스 중 하나로 손꼽힌다. 그녀의 숨막히는 웨딩드레스는 즉시 패션계의 역사를 만들었고 키티 스펜서, 케이트 미들턴의 웨딩드레스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 화이트 드레스는 25야드의 실크 테피터와 100야드의 실크 네트로 제작되었으며 정교한 앤티크 로즈 포인트 레이스로 장식되었다. 수천 개의 꼼꼼하게 손꿰매어진 진주로 장식된 베일로 그 화려함을 더했다. 영화 의상 디자이너 헬렌 로즈가 제작했으며 하이넥 레이스와 튤립 모양의 스커트가 우아함을 더했다. 단순히 유행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는 클래식의 정수를 보여주었다. 오늘날에도 많은 신부들이 그녀의 웨딩드레스를 참고하고 있다. 결국 그레이스 켈리의 패션은 영화 속에서든 현실에서든 품위와 절제된 우아함을 중심에 두고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단순한 스타가 아니라 세대를 초월하는 패션 아이콘으로 남게 되었다. 사실 그레이스 켈리는 결혼 후에도 배우 은퇴를 할 생각이 없다는 생각이었던 것 같다. 레니의 2세와 약혼 후 한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좋은 역할을 고르기 위해 수많은 대본을 보고 있고 연기를 그만둘 생각은 없다고 밝혔었다. 하지만 이러한 발언 며칠 후 레니의 2세는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의 인터뷰에서 나는 내 아내가 일을 하길 원치 않는다. 이러한 우리의 결정에 만족한다라고 그레이스 켈리의 배우 은퇴를 알렸다. 레니의 2세는 아내가 배우로서 활동하는 것을 굉장히 반대했는데 그중 하나로 둘의 결혼 후 모나코 내에서 아내 그레이스 켈리의 영화의 상영을 모두 금지해버린 것으로 알 수 있다. 또한 1962년 알프레드 히치콕은 새 영화 마언이 의 여자 주인공으로 그레이스 켈리가 출연한다는 것을 발표했지만 결국 몇 달 후 모나코에서 그럴 일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후 영화 메이킹에서 히치콕 감독은 모나코의 보수적인 부류들이 그레이스 켈리의 배우 활동을 막았다 발언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만약 그레이스 켈리가 모나코의 왕비가 되지 않고 배우로 남았다면 또 어떤 전설을 썼을까요? 앞으로도 세상을 뒤흔든 셀럽들의 숨겨진 이야기들을 계속 만나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길 바랍니다. 이 채널에서만 들을 수 있는 화려한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